국정원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 네. 지금 민간인에 대한 그 대공 수사권을 방첩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 방첩사는 군 관련 수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안부 장관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까? 어저께 행안위에서 그 말씀들이 오갔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 자신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장 치안정감이 경찰청장의 수사에 관한 직접 지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도 지휘권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방첩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설령 그것이 간첩으로 의심된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방첩사의 1차적 임무는 군내 보안, 신원조사, 그리고 군사기밀보호, 그 외에 내란, 외환 이런 거를 책임지는 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장관이 김영현 장관이었으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내일 행안부 장관이 온다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네. 작년 8월 초 저도에 있을 때 경호처장 김영현 경호처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국방장관과 통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인사청문회 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새 사령관을 부를 때는 아무도 사전에 장관에게 신고를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보면 왜 국방장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일이 들어오면. 그죠? 경호처에서 공식 회의를 하더라도 일이 통과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새 사령관이 오시면. 그러니까 경호처 관저에서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슨 경호 경비에 관한 공식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 무슨 대공수사권이 있고 무슨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에 장관이 김영현 장관이었다. 신원식 장관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일 이상민 장관 옵니다. 안 했겠어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원식 장관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사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전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전 보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신원식 장관 보고 안 받았다는데 했다 이 말씀이죠. 아까는 네. 사후에 아까 그 업무 보고 하러 갈 때 보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보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사전 보고 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두 분 간의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삼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차별 철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사관학교 졸업자들을 단기 복무 장교로 규정한 법 조항, 그래서 3사가 1년에 2, 3천 명씩 임관하고 학군사관학교도 ROTC 4천 명이나 배출되던 그런 1990년대 규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복무 과정으로 장교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ROTC 임관자 2,000명, 육사 200명, 3사 400명이 임관하고 있고 극심한 초급 간부 부족 현상이 있어서 장교 한 명이 아까 한기호 의원님 말씀대로 2중 3중 임무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3사관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단기 복무 장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이나 출신 이런 어떤 구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단기 복무 장교로 계속 규정을 해가지고 매년 심사해서 2년, 3년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3사관학교 출신들을 관리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마음에 드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만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는데 왜 행안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령부를 만나야 되죠?
의원님 저 괜찮으시면 제가 좀 경과를 좀 한 10초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 대공 수사권이 이관되는 것 관련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인 23년 4월에 이미 국수본부장이 저희 사령부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제가 11월에 취임을 했고, 또 지난 1월에 제가 국수본부를 방문했고, 3월에 행안부 장관이 제가 느끼기엔 제 생각에는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경찰의 준비 상태를 한번 현장에서 얼마나 협의가 잘 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올해 6월에 그 경찰 국수본과 방첩사가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경과 일입니다. 설명 고맙고요. 네. 방첩사가 민간인 대상 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방첩사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안보감청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없죠? 안보 감청이요. 네. 우리 이제 서로 숫자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아니라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의원님 그거는 저 정보위 어차피 또 뵈니까 정보위 때 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국수본에서 요청해서 그걸 대신하겠다 이런 건 없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감청에 네. 방첩사가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멈춰 주시고요. 네, 잠깐 멈춰 주시죠. 네, 김학록 단장 좀 뵐까요? 예, 장시간 앉아 계시면서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캠프 마켓 문제가 있는데 저희 부평을 지역에 네. 그 감정평가의 기준 연도가 언제죠? 그러니까는 이 땅이 넘어와야 되는 건 어차피 주한미군 공여부지인데 왜 땅값을 국방부에서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의 기준 연도가 왜 최근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이제 기재를 반환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환경 정화를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 정화가 마치고 난 뒤에 소유권 매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땅을 왜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게 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면 되지. 그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기준 연도를 그럼 캠프 마켓 같은 경우 언제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캠프 마켓은 지금 환경 정화가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6년 정도 지금 예측하기로 있습니다. 지금. 기준 연도가 2026년 정도 되면은 환경 정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